재건축 재개발과 재건축 팀장 노동우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주민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 앞을 허락해 주신 한국중앙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에서는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찾아가는 재건축사업 주민설명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재건축사업 주민설명회는 추진위원회 요청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관심도와 참여도를 두기 위해서 설명회 일정, 장소 개관, 주민 홍보는 주민들이 직접 하시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설명회도 창동 주공 4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 요청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설명사 속에 인사말씀, 주사업 설명, 질의응답, 마지막으로 추진위원회 안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공 4단지 재건축 추진을 응원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원석 도봉구청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도봉갑 김재석 당협위원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의회에서 강혜란 행정계획위원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도봉구의회 안병변 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도봉구의회 이호석 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석한 분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4단지 재건축 추진에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내용이 참석했습니다. 시험 행상 모든 분의 인사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항상 노력해 계시는 오원석 도봉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보내주십니다. 예, 저는 인사말보다 우리 주민 여러분께 보고차 드리고 왔습니다. 보고 드리려고. 예. 얼마 전에 우리 창동 우리 4단지 재건축 조합 사무실 계속 했죠. 예, 그때 찾아뵙고 이제 왔는데요. 우리 지금 도봉구 창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창동 시드큐브 49축이 지금 완공이 돼서 계속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GTX 신호선 지하가 확정돼서 올 12월에 또 착공 예정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SRT 있죠? 이게 지금 GTX 신호선 우리 도봉구로 공으로 인해가지고 그 노선이 철로가 이게 공유 노선입니다. 철로가.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수서까지 또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중앙정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레나 있죠? 우리나라 최대 규모 2만석 이상 올해 이제 착공 들어갑니다. 카카오에서 이번에 사업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18, 19단지 지금 안전진단 다 통과되고 또 그 옆에 동아아파트 곧 저희한테 지금 안전진단 융자 조금 부족한 부분 저희한테 신청을 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저 민자 역사 있죠? 이것도 지금 공정률이 약 30%가 넘었어요. 거기에 약 33층 또 복합 환승센터도 이제 건립할 예정이고 이 창동 신경제 중심 이슈를 해가지고 우리 도봉구가 이제 첫 우리 변화는 지금 이 창동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약도 약 59개 공약 중에 제일 1번이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와서 재건축 재개발 전담 부서도 저희가 만들어서 다른 구청에서도 우리 구에 벤치마킹을 많이 해요. 또 찾아가는 이렇게 재건축 주민 설명회도 하고 또 재건축 관련해서 자문위원단도 저희가 세 타임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책자도 저희가 지금 최초로 저희가 다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시려면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또 조합에 관련한 일들, 또 구청, 시, 정부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힘이 들으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내 재산을 내가 지키는 거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행정이나 이런 모든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요만큼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재건축을 한번 해보자 뜻을 모으셔가지고 구청에 이렇게 요청만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전에 뭘 하려면 막 조합해서 조합 말만 듣고 이게 뭐 10년이 걸리지 20년이 걸릴지 몰라요. 지금은 저희 구청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저희가 앞장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딱 한 가지 저희하고 약속을 해주실 게 뭐냐면은 화합만 잘해주십니다. 주민들 간에 이게 저도 이제 상당히 많이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처음에는 정말 좋게 출발했다가 나중에 보면은 꼭 주민들끼리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사업이 지연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요 신동아 1차 아파트 저쪽 같은 경우는 지금 49층으로 지금 이제 설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상하 1차 아파트 18단지 19단지 지금 또 우리 창동역 동축은 저 어디야 무슨 교회죠? 영광교회 거기는 지금 결정이 났어요. 공공고가 저는 39층 이제 결정이 났거든요. 지금 우리 보건부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합만 잘해주시면은 구청장 오원석 또 오서방이 앞장서서 여기 지금 김재석 위원장 나와 보고자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래서 서울시나 정부하고 지금 굉장히 저희가 힘도 잘 맞고 손발 잘 맞춰서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아주 순서적으로 타구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고를 드리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 재건축 관련해서는 이만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재건축 전담 부서가 있으니까 늘 문의해 주시고 저희 8층에 또 소통 직속 소통 인원실이 있어요. 8층에 구청장실에 거기 또 문의해 주시고 아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산은 이 오서방이 지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화이팅! 감사합니다. 먼저 그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음 행사 좀 일정이 있어서 먼저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이 잘 하시고 저 다락군에 오늘 금축제예요. 오늘 다들 백제하고 오셔가지고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내일을 대표해서 김재석 당협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도봉구는 우리 구청장님 때문에 재건축이 너무 빨리 잘 되고 있어요. 다른 거에 비해. 제가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고 중앙단에 소통을 하면서도 잘 알고 있지만 진짜 도봉구는 최대한 빨리 해주자가 저희 기조이기 때문에 아주 빨리 진행되고 있고 구청에서도 구청장님이 저도 그렇고 만발 준비가 됐다는 사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게다가 4단생 또 다른 특별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장기호 위원장님이 너무 일을 잘하세요. 진짜로. 얼마 전에 여기 박수 한번 가주세요. 몇 가지 제안사항을 주셨어요. 저희가 정부에다가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제안을 해주셨는데 하나는 표준 건축비를 좀 인상해주면 좋겠다. 그래야 이 원주민들이 재정착하기가 좀 좋다 보니까 요거를 좀 재조정해 주십시오, 인상을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저희한테 문서를 만들어서 직접 드려가지고 제가 그걸 대통령실에 직접 민원참고에 전달을 했습니다. 뭐 하나가 있고요. 녹지 비율 관련해서 우리 다단 조금만 더 보면 다 산이잖아요. 근데 이게 재건축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녹지 비율을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같은 도봉구의
좋은 산 옆에 끼고 있는 사람들은 좀 아무래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마침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셔가지고 장기용 회장님이 그거 역시도 제안을 주셔서 제가 그것도 그대로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아마 수일 내에 대답이 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건 입법 사항이니까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좀 풀어보십시오. 아니면 행정권 사항이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라고 아마 대답이 올 겁니다. 그 일을 장기위원장이 굉장히 많이 하셨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장기위원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무조건 재건축 빠르게 제대로 하자 이게 기조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주민분들은 안심하시고 믿고 우리 위원회 따라가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제가 약속드릴 수 있고 저도 거기에 100번, 1000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8번째예요. 지금 이 상동 중화과 대부분이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요. 여기 2단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는 좀 신동하라는 해석도 하나 이상 가치가 예정되어 여러분들과 안전지가 통과되면 그 다음 단계에 진행되는 것 준비 단계도 설명회를 요청하시면 할 거예요. 다른 단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지금 단계 안전지단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안전이 통과가 되면 정비의 투입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볼륨 좀 올려주세요. 예, 잠깐만요. 볼륨 좀 올려주세요. 잘 들리나요? 똑같아요? 볼륨 올려줘봐요. 그 위에 돌려.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까 저 뒤쪽 스피커 조정했던 거 한번 해보세요. 뒤쪽에. 네. 아니 제 생 목소리보다 작은 거 왜 합니까? 빡 덮여주세요. 전에 친구들한테 안할 때 들리는데. 올렸어요. 좀 낫습니까? 네네네. 된 것 같아요. 너무 혹시 크면 말씀하세요.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재건축 안전이나 절차에 대한 중점적으로 하시고 너무 많은 이 재건축 절차가 너무 많아요. 길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청하시면 오늘은 안전절차 진단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회 진행 순서는 재건축 사업 개요, 그다음에 재건축 판정의 안전진단, 그다음에 정비의 수리 및 전류의 지정, 그다음에 창동 주공 4단지 현황, 그다음에 질의응답 순으로 마치고 마지막에는 취지위원회에서 아마 위원장님이 말씀을 또 드릴 게 있을 겁니다. 다음은 재건축 사업 계획입니다. 자, 재건축 사업이 어떤 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건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살기 불편한 동네,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이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도시미 중앙 정비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모아타운이나 모아주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이제 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관 특례법에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요 사업들이 각 개별 사업들이 이제 모아주택이라고 하고 요걸 다 묶어서 모아타운이라고 명칭을 서울시에서 만든 새로운 명칭입니다. 여기 안에는 뭐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자유주택 정비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쌍문역 동치과 설치에는 도시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공공재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쌍문역 동치 설치, 강항역, 그 다음에 창동 중공업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제 도로등 주변 기반시설은 양만 지역이나 건물이 아니고 오래된 공동주택, 그 다음에 그걸 연립이나 아파트를 다시 짓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모두 다 재건축 사업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30년이 경과돼야 되고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대지 면적이 10,000m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에서 반드시 D등급이나 2등급을 받아야만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재건축 사업 절차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크게 4단계로 나눴지만 지금 우리 창동주구 4단지는 지금 안전진단 단계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끝나면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 단계니까 오늘은 안전진단에서만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나중에 진행되면 차차차 저희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건 도봉구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 현황입니다. 이게 도봉구는 지금 35개 단지 300세대가 지금 재건축 대상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25개 주 따지면 전체 5번째로 많습니다. 세대수가. 그리고 지금 저희 도봉구에서 6개 단지가 안전진단이 통과됐고 나머지 9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창동 동화 같은 데는 안전진단 융자 신청을 해서 지금 아마 다음 주 정도로 융자가 지원하는 결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창동 주구 3단지는 다음 주 정도 목요일이 다 돼서 안전진단 비용을 예치를 해서 이번 올해 용역 계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4단지도 빨리 모금이 돼서 안전진단을 빨리 마치고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그 안전진단 통과 단지의 4세단 현황입니다. 3만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창동 19단지까지 통과됩니다. 이게 지금 안전진단에서 나온 점수들이고 이건 등급들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D등급이나 2등급은 바로 재건축 결정이고 D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부 재건축이라 해서 적정성 검토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자, 이 소요기간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10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안전진단 요청하고 난 후 그리고 최종 안전진단 결정까지 소요됐던 기간들입니다. 이 정도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이 단계만 해도 이건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 재건축 판정문의 안전진단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대상 기준입니다. 아파트하고 열린만 단지만 해당이 되고 뭐 단독이나 빌라 그런 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200세대 이상이나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노도라고 해서 30년 이상 경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나 2등급을 받아야만이 재건축을 할 수가 있고 이걸 정리를 해보면 부지 10,000제곱미터 이상 기본적으로 200세대다. 그 안전진단에서 D등급 또는 2등급을 받아야만이 재건축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안전진단 절차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10분의 이상 동의를 받아 단지 요청했고요. 저희가 전문가들이 현주사를 해서 재건축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4단지는. 자, 모금이 되면 이제 안전진단을 할 겁니다. 업체.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A에서 C등급이 나오면 재건축을 못합니다. 그냥 사셔야 돼요. 계속 고쳐서. 그리고 D등급이 나오면 조건부 재건축을 해서 저희 전문가들이 자문회의를 거쳐가지고 적성 검토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적성성 검토를 할 건지 안 할 결정을 구청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단지에서는 적성 검토가 불필요하다라고 결정을 해서 대부분 다 전부 재건축이 바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건 안전진단 표본수 왜 이런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 동수하고 표본 세대수 때문에 안전진단 비용이 결정이 됩니다. 이 동수 규모에 따라서 안전진단 비용이 결정이 되고 표본 세대수에 따라서 안전진단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지금 4단지는 여기에 해당이 돼서 3개동의 표본 동이 선정이 돼야 되겠고요. 표본 세대수는 우리가 지금 1710세대이기 때문에 약 58세대가 반드시 안전진단을 표본 세대로 선정이 돼서 안전진단 업체에서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자,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58세대를 반드시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다른 단지들이 여기에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왜? 이제 자기 집을 내부를 보여주는 게 되게 싫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어쨌든 58세대를 보여주셔야 돼요. 조사를 해야 돼요. 이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안 하면 안전진단 기간이 계속 길어집니다. 완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그 추진위에서 협조 요청을 할 거예요. 그때는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은 항목입니다. 크게 이제 이 3가지 항목에 하는데 이건 뭐 이게 그 어떤 매뉴얼에 따라 하지만 대략 이런 항목들로 안전진단을 한다라는 것만 내용만 아시는데요. 여기 이제 30% 대해서는 아직 뒤에 가서 왜 30%를 강조를 했는지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올해 1월 5일 날 안전인 기준이 개정이 됐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이 구조안성 부분이 50에서 39 비중이 낮아졌고 그 다음에 재건축 판정 등급도 30에서 45로 좀 올랐거든요. 이 점수는 낮아야 좋습니다. 높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점수가 구조환수는 부분에서 과거에 작년까지 이 50%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탈락됐어요. 노원에서도 그렇고 양천구에 탈락돼서 난리가 났었죠. 그런 단지는 올해 다시 안진단 비용 그만큼 또 들여서 안진단 다시 했어요. 다시 다 통과되긴 됐는데 비용을 이중적으로 좀 지불을 했었어요, 주민들이. 다행히 여기는 이제 그때 저희는 좀 기다려달라, 안전인단 기준이 바뀔 거니까 이제 대부분 다 단지를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안전인단 비용을 모금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전인단이 이 비중, 구조 안전성 비중이 30% 낮아짐에 따라 안전인단 통과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인단 기준이 완화된 이후로는 전국에 한 건도 탈락되는 단체가 지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안전인단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건 잘 주민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개정 전하고 후를 저희가 비교를 해드렸고요. 자, 요건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안전인단 기준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구조 안전성 부분 비중이 변화된 걸 저희가 그래프로 만들어 본 거거든요. 2003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올해까지 이 비중이 이렇게 변했어요. 근데 운영 주기로 거의 변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15년 이후에 50% 올라간 뒤에는 안전인단 통과율이 약 한 10%밖에 안 됐어요. 거의 다 대부분 다 탈락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30% 완화됐어요. 근데 여기 30% 완화된 것도 좋은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적성성 검토 부분을 구청장이 결정한 경우 또 완화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보다도 더 완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안전인단 통과 탈락단지 하나도 안 되고 전 100% 통과되고 있거든요. 그럼 더 많아질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 안전인단 기준 자체가 나중에 혹시 언론 쪽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필요성이 없다 하는데 떠들면 다시 이 비중을 또 높일 수가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걸 제도를 폐지하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폐지하지는 않을 거고 아마 조금 다른 비중을 손대서 비중을 높이지 않을까. 이제 그러기 전에 안전인단 빨리 받으셔야 돼요. 일단 안전인 한번 받아오면 그건 끝까지 유효합니다. 자, 이게 안전인단이 이제 바뀐 절차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게 가장 큰 부분이 그 구조안전성 비중도 낮아졌지만 적성성 검토 절차가 개선된 게 가장 큽니다. 이 작년까지 의무였던 게 선택시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바뀌었어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상의 변경처나 후를 비교해보면 재건축 판정 기준 점수도 바뀌었지만 그 적성성 검토가 의무시에 선택시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그 적성성 검토를 공공기관에서 다 수행을 해서 굉장히 어려워. 이게 여기에 보면 기시에 입장하는 국토안전관리원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부 산하고요. 그러니까 정부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적성성 검토를.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다 탈락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구청장이 적성성 검토 한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지금 기능금 맞은 단지 18단지, 19단지는 재건축 검토를 안 하는 걸로 다 결정해서 바로 재건축이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전단 기준이 완화가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 가중치 항목이 50에서 30으로 낮아졌다. 그 다음에 재건축 판정 범위가 30에서 45 좀 높아졌어요. 많이 완화시켜준 거죠. 그 다음에 적성검토 선택 시행을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이 안전단 이제 기준이 만들어진 이후로 최대로 완화된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전인단을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만약 안 하면 제 경험상 한 1년 후에는 또 강화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단지가 주는 안전단 비용은 거의 50% 정도 보금이 됐더라고요. 50%만 더 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건 안전인단 절차입니다.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만약에 지금 안전 비용 예치가 사단지 예치가 되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때까지 총 5개월에 7개월 정도. 아마 사단지의 규모로 볼 때는 아마 6개월에 7개월 사이에 되지 않을까 지금 보여집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저희 결정 때까지는. 자, 이건 용적이 여기 사단지에 해당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수준위원회에서 지금 모금으로 가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안전단 비용 용자를 무이자의 용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동 동아파트가 지금 신청이 돼서 이제 다음 주에 결정이 될 건데. 용자 기간은 최대 뭐 3년 이상 10년 이내고 무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 시행인가 신청 전까지 다 현금으로 반환을 해야 되고 혹시라도 뭐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시공사 선정일로 30일 이내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 돈은 주민들이 구청으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예, 뭐
또 여기서 이제 이 무이자를 신청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그냥 무이자를 드리는 게 아니고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1인당 채권 한도 5천만 원씩이에요. 이 비용에 따라서 인원수가 정해져서 그분이 보증을 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꺼리시더라고요. 노원의 그 많은 단지 중에서 꼭 한 개 단지만 신청을 안 했어요. 저희들도 역시 동화밖에 안 해요. 대부분 단지들이 이것 때문에 신청을 꺼리세요. 그래서 모금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단지 대부분이더라고요. 요건 이제 예시로 저희가 만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꼭 이렇게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지금 현재 모금액이 1억 500 정도 모금됐고요. 한 46 정도. 자, 지금 다시 물어보니까 오늘 이렇게 50% 육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 안전장비에 2억 2,300 정도 지금 됩니다. 요걸 1710대를 딱 나누면 13만 1,000원씩이에요. 13만 1,000원씩 내주면 딱 정확하게 다 모금이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단지에서 여기 50만원씩 걷나요? 저들? 만약에 30만원씩 걷으면 746세대, 50만원씩 걷는다면 448세대가 납부를 하시면 보험이 다 채워지거든요. 지금 이제 50% 채웠다가 50% 남았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주민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비용이 마련돼서 안전자에 시청할 수 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아마 이제 이 상태로 가면 올해 안에는 모금이 어려울 수도 있고 많이 모금이 된다 하더라도 올해 안전자 용역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내년에 이 비용에서 12%또 상승을 합니다. 더 부담을 하셔야 돼요. 왜? 물가타 등률 임금비 상승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한 12%더 상승이 될 겁니다. 이건 이제 안전인대 통과된 이후에 정비 수립 정비 지정에 대한 겁니다. 이건 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마칠게요. 자, 정비 계획이라는 건 이제 정비 규정 내에서 해당 정비 구역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과 내용을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알게 용적률하고 층수가 결정이 됩니다. 정비 계획에서. 그래서 가장 어쩌면 중요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적률 높이라는 게 층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결정되면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는 못 바꿉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가장 좀 오래 걸려요. 과거에는 4년, 5년 걸렸다고는 신속통합으로 해서 2년으로 서울시에 줄여주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비계획이 어쩌면 여러분 재건축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결정 내용이다.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용도지역 상향도 있고 뭐 정비계획 시간시설,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용적률과 높이 층수입니다. 다른 부분은 어쩌면 법적인데 다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되지는 않고 이게 절차를 크게 나누면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이 통과되고 나면 도시계획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제안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단체는 용적률을 몇 %하고 몇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제안을 거쳐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 정비계획 지정 신청을 하게 되고 서울시에서는 이제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거쳐서 정비계획 지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조합을 설립하든지 아니면 신탁방식을 하든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신속통합에 대한 절차입니다. 이건 이제 하도 많이 들었으니 신속통합이 뭔지라는 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신속통합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5년 걸렸어요. 5년이나 4년 걸렸는데 그걸 신속통합 제도를 적용해서 2년으로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한간에는 이걸 좀 오해하시는데 신속통합하면 층수도 올려주고 용적률도 아니에요. 용적률은 그걸 딱 절대 그 이상 못 넘어갑니다. 이 신속통합을 한다니까 그 이상 법의 기준을 넘어서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차만 절반으로 줄여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또 절차가 또 다른 게 2월 10일부터 시행이 내년 1월 10일 예정이지만 심의를 예전에는 건축심의, 심의, 환경심의를 따로따로 했었어요. 근데 이걸 한 번에 통합시키면 이 기간도 한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예, 지금은 이 신속통합으로 해서 정비의 수립 기간도 줄고 그다음에 심의기간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아셔야 돼요. 용적률을 하지만 용적률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용적률은 간단합니다. 자, 지상층 연면적의 합계. 이게 지하층이 아무리 많아도 지하층은 포함이 안 됩니다. 지상층의 연면적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나누는 걸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죠? 용적률이 이렇게 산정이 된다는 걸 이게 좀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재건축 재개발할 때 이제 용적률을 층계가 있어요. 용적률이 뭐 법에서 조례에서 서울시가 조례에서 정해놓은 용적률이 있습니다. 근데 재건축 재개발은 그 용적률을 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개발 규모에 따라서 공원도 필요하고 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용적률을 적용하지 않고 도로라든지 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적률 체계라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 주거 사단지가 3종의 일반이고 3종 일반이고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을 210% 출발합니다. 올해들은 3종은 250% 정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상가라든지 일반 뭐 12개 가세대는 바로 250 적용합니다. 이 앞에 기준 허용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250 적용해서 건축허가 받아 지을 수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자, 210% 출발합니다. 여기부터. 그래서 뒤에 있겠지만 허용 인센티브를 허용 이제 적용해준 뭐뭐 시설을 아니 그런 계획을 반영을 하면 20%까지 또 반영을 해줍니다. 그걸 이제 7가지 항목 중에서 단지에서 조금 더 우리 단지가 적용하는 좋은 내용을 선택을 하셔서 20% 받을 수 있고 또 이 상한의 20%는 어떤 거냐면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어떤 공공시설을 제공을 했을 때 20% 올려줍니다. 그런 경우는 그래서 최고 250까지 받을 수 있고 이 법적 상한이라는 건 자 250까지 계획을 해서 다 법에 맞았어요. 근데 어떤 일조고이라든지 다른 또 여유가 있어. 더 층수를 더 올리고 용적률을 더 올릴 수가 있다라면 3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300 하는 건 선택입니다. 아 우리는 300으로 안 가도 된다. 아 우리는 250까지 해준다.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되고 근데 300으로 갈 때는 반드시 여기 지금 같은 50%에 올랐으니까 25% 절반은 임대 아파트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주는 게 50% 여러분들이 일반 분양에서 수익으로 가져가시고 50%를 일반 임대주택으로 자 그 토지는 그냥 기부채납하고 건축 비용은 임대주택 아니 표준 건축비로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 갑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임대 활용을 합니다. 이게 용도지역 상향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사단지가 3종인데 이런 요건에 갖췄을 때 준주거지까지 상향을 합니다. 역세권이고 역세권 반경 지구중심은 500m, 지구중 이하는 350m로서 간선도로와 접할 것이라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사단지가 다 갖췄어요. 이 간선도로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이 앞에 지하철 도로를 간선도로 할지 인정을 해주지 않을지 모릅니다. 이게 간선도로의 정의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간선도로라고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 도로를 간선도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서울시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여기까지 용도지역 상향까지는 어려울지 않겠냐고 보여지는데 일단 용도지역 이 3중에서 준주거의 상향 요건은 이렇다라는 걸 아십니다. 다음. 자, 근데 용도지역 상향 만약에 그 3중에서 준주거를 간다. 그냥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지에서 10%당 내놔야 됩니다. 부지에서 10%, 면적이 10%딱 되잖아요. 잘라서 공원이든 도로든 그걸 내놓으셔야 돼요. 그냥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업성 분석을 해서 우리가 10% 내놓고 우리 상황에 유리한지 아니면 불리한지를 따져봐서 다시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할 단계는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는 뭐 이제 다 설명드렸고, 자, 300 갈 때는 절반은 분양을 하고, 절반은 공공임대로 내놓아야 된다. 이건 선택이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우리가 일반 분양을 하고 임대를 주어도 우리한테는 이득이다 하시면 되고 이건 불리해 안 해 하면 250으로까지만 재건축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강남 쪽에서는 안 하세요. 이 300을 안 가. 왜? 250만 가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고 분양이 잘 되고 왜? 또 자기 단지 임대가 들어간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제 강북 쪽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소위 이제 물명 배달식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강북지에서는 이 법적 사관을 다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선택이기 때문에 잘 그때 단계에 오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20% 허용 용적률 적용하는 항목입니다. 공공보행 통로는 여러분의 단지를 다른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고요. 열린 단지라는 건 어느 한 단지 이제 도로와 접한 부분을 누구나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개 공급도 역시 비슷한 거고요. 돌봄시설은 역시 그런 거, 그 어린이집, 공공이 어린이집을 제공이고, 방제시설은 똑같은 말 그대로 그거예요. 그런 안전시설을 더 추가적으로 했을 때 단지 그런 경우고요. 이제 지역기반 특화시설 같은 경우는 이건 정확하게 지금 서울시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데 서울시에서 어떤 그런 뭐 감성도시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교육을 또 반영을 하면 또 얻을 수 있는 용도니까 이것도 역시 비슷한 겁니다. 이 중에서 선택을 해서 20%까지, 20% 이상은 안 됩니다. 선택을 단지에 적용하면 좋을 것만 선택을 해서 적용하면 2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그 사단지 역세권에 있는 단지들한테 좀 약간 희망적인 내용이에요.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어요. 올해 내년 1월 19일에 시행 예정인데 역세권에 있는 경우 단지인 경우에는 용적률의 법적 상한율 120%에 완화를 해줘요. 아까 용도지역 상한할 때 10% 기부 체납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10% 기부 체납이 없어요. 그냥 용적률만 올려주면 줍니다. 예를 들어 지금 3조에 300%인데 360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올라가는 용적률에 또 절반은 임대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이 임대는 또 달라요. 이게 다른 데 보면 아까 건축비는 표준 건축비로 서울시에 매입하고 토지는 기부차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법정상한 용적률에 임대는 요건 아니에요. 요건 감정평가의 50%는 줍니다. 토지비. 그런데 이걸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적용하면 임대수가 아까 법적 상황보다 훨씬 많아져요. 훨씬 많아져요. 예, 이것도 역시 주민들이 나중에 비교를 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냥 그 용도지역 상향보다 비교 상향보다 어쩌면 이게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임대수는 좀 많아지지만 이게 한국 도움 사단지 현황입니다.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고 여기 사단지 여기 있고요. 사단지 용적률이 168.94인데 지금 네이버상에 151%로 올라가 있어요. 요건 저희가 건축물 대장으로 다시 제가 직접 선정을 해봤거든요. 어제 혹시 같은가 해서 그냥 달라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어떻게 선정인지 모르겠는데 네이버보다 좀 높더라고요. 이게 현재 그 도면이 있으면 그 도면 가지고 하는데 지금 도면이 없어요. 그때 당시 대한주택공사에 질 때 도면을 구청으로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데요. 그러면 공식적인 문서는 건축물 대장 틀리거든요. 그거를 산정을 해보니까 지금 168.94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현재 문서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장 제대로 정확하다 이걸로 알려져 있고 지금 주변의 모든 조응단지들이 지금 저쪽으로 다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2개 단지는 안전이 통과됐고 70단지도 지금 안 되고 비용을 보호하고 3단지는 비용이 다 끝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예치한다고 해서 올해 안에 안전이라는 영화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건 다 아시겠지만 이제 현황입니다. 자, 지금 색칠이 되어 있는 속이 350m 안에 지금 바운드를 저희가 역세권 그려놓고 그다음에 이 정사는 500m 그려놓고 자, 4단지는 350m 다 들어옵니다. 네, 350 역세권은 인정은 그 대지의 2분의 1 이상만 들어오면 역세권 인정 받기 때문에 350m 다 인정을 4단지에 받겠습니다. 이게 다른 단지보다도 많이 유리하죠. 자, 이건 조금 좀 답답해요. 지금 현재 이게 4단지의 평형대입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소형평이 너무 많아요. 아마 그렇다고 결국은 소형평이 많다는 것은 아무리 용적률을 어쨌든 168%에 300% 간다 하더라도 아니면 300% 가더라도 분담을 피할 수 없어요. 분담은 상당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이 평형대가 좀 2호보다 더 큰 평형대, 84라든지 84 이상의 그 평형대가 많아야 재건축에 유리해요. 기존 용적률도 중요하지만 평형대가 큰 평형대가 많아지면 평형을 쪼갤 수가 있거든요. 재건축하면. 그렇기 때문에 14년 이미 이게 지어진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보니까 여기가 임대 아파트가 있었더라고요. 임대 있다가 분양대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있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지금 분담금 때문에 많이 놀라야 돼요. 저한테 민원이 좀 있어요. 지금 그 상계중 5단지 때문에 그래요. 지금 상계중 5단지를 제가 안전인단하고 정비의 수립 단계까지 하다가 다른 부서로 관련받아 내려왔거든요. 더 잘 알고 있어요. 상계중 5단지는 전세대가 840세대가 전부 다 똑같이
임대에다가 분양자가 하는 원룸이에요. 원룸. 전용 면적 9.6평. 11평형의 전세대가 5층짜리고요. 용적률 98%. 그걸 35층 용적률 299%로 지금 재건축 추진하고 있어요. 상가에 손을 들었죠. 분당도 5억 나와요. 5억 나왔어요. 자, 거기가 일반 분양이 딱 4세대밖에 없어요. 거기 법적상만 받아서 임대 150이에요. 6개가 빼고 나니까 일반 분양이 4세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계산해 보세요. 지금 거기 시세가 5억이 넘습니다. 이거 미친 거야. 그렇죠? 이게 5억에다가 내 분당 5억이 거의 10억이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8사가 한 11억, 12억이에요. 거기가.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돈 보셨어요. 근데 한참 이 가격이 올라갈 때 사신 분들은 엄청 심하실 거예요. 가격이. 근데 이걸 예상을 했었어야 돼요. 그 건축비는 여러분들의 재건축 여러분들이 건축주예요. 여러분들이 지어서 일반 분양하고 모자란 공사비가 모자란 거 여러분들이 나눠서 내시는 거예요. 그게 재건축 분담금이거든요. 대신 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거 많이 나오면 소위 마치 조합장이 잘못한 거죠. 구청이 잘못한 거죠. 아니면 시공사가 다 빼먹은 것처럼. 지금 저기 노원에 그 재건축 추진하는 부서에 저희도 아는 저희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가 있는데 그런 미련이 엄청난 거예요. 마치 구청이 잘못해서 그냥 아니면 그 추진하는 분이 잘못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딱 보면 나와요 답이. 그럼 여러분들도 분담금은 어쩔 수 없는데 자, 그 분담금은 아무리 뭐 민원을 제기하고 누구한테 얘기해도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자, 해결할 방법은 자, 죄송하지만 오해를 하지 마세요. 자, 내가 처음 한 들어가지 분담금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 추진하는 단계마다 내가 팔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한 4번 정도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좀 또 특별히 설명할 건데 그때 딱 상황을 봐서 하시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 분담금이라는 건 처음에 딱 5억이 나오고 5억을 처음에 내는 건 아니에요. 저 뒤쪽에 가서 내거든요. 그때 입주주네. 근데 그 상황을 봐보면서 아 나는 도저히 이때까지 못 가겠다라고 하면 그 매집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아 나한테 분담금을 왜 재건축 못해? 그럼 덮으실 거예요. 그럼 살기 불편하잖아요. 한해 안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소유자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뭐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아 지금 재건축 왜 하냐? 자 재건축은 제 경험도 없는데 떨어질 때 하셔야 돼요. 왜? 시간이 10년 이상 걸려요. 좋을 때 시작하잖아요. 내가 입주 때는 떨어져요. 그럴 확률이 높아요. 재건축은 내가 시작할 때 가격이 되게 쌓여야 돼요. 그리고 입주 가까우면 그때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버신다고.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엄청 비싸. 그런 분담금만 엄청 나옵니다. 그리고 왜 이게 자 일반 분양은 땅을 파기 착공신고 땅을 파는 순간 일반 분양합니다. 근데 분양가는 딱 분양하는 순간 이 분양가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데 못 받아내요. 떨어진다 깎아주지 않지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건축을 할 때 시작 단계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안 돼요. 오르면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간에 파시고 하시는 분은 뭐 상관없지만 내가 끝까지 단지에 입주를 하시겠다는 분은 처음에 관리치고 적어도 관리치 때까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안 돼요. 낮은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지금 5단지에 딱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다. 이 5단지가 뭘 잘못해도 그런 거 아니에요. 또 하나 그 포레나 아시죠? 저희 노원의 8단지 그것도 제가 있거든요. 똑같아요. 그것도 용적률 88%에 297% 올렸어요. 5층짜리를 30층 올렸고 근데 그것도 일반 분양이 92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 당시에 2020년도에 입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합 평균 분담금이 2억이 나왔어요. 2억 정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증가될 용적률을 여러분 조합들이 다 가져가는 거라. 거기도 똑같이 11평, 14평짜리였어요. 960세대가 남았습니다. 이게 용적률 올려도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니까 일반 분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일반 분양 때가 거의 이제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이 1대1 정도 나와줘야 분담금이 많이 줍니다. 그래도 분담금 나와주면 많이 줄어요. 근데 그런 단지는 지금 어려워요. 안 나옵니다. 그런 단지는 없어요. 이게 이 분담금은 어쩔 수 없고 진짜 소유자분들이 나는 정말 분담을 이별
여력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 시기 진행하는 상황 봐서 하시는 방법 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차단지가 해야 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한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자, 매년 이제 인건비 상승할 때 안전 비용이 아까 12%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현재가 이제 그 부자지성 평가값이 낮아져서 안전 통과하는데 가장 필요한 현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D등급 받을 경우에 적선 검토가 필수였거든요. 그걸 이제 구청장 직권으로 선택으로 발의해졌기 때문에 해서 많이 가장 많아진 시기다. 그래서 지금이 안전한 시기를 놓쳐버리면 또 다시 강화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재건축 기간은 최종 지금 서울시 평균을 내보면 15년, 16년이 걸려요. 입주택까지 이제 서울시 예술과 재건축 한 걸 다 평균을 내보니까. 그런데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그런 이런 모금이라든지 어떤 만약에 조합으로 가는 조합들을 동의서가 몇 단계가 있어요. 그걸 빨리빨리 제공해 주시면 10년 안에 충분히 입주하실 수 있어요. 그 단계 여러분 되면 다 고민하세요. 그럼 조합장님 동의서 아니면 일단 나중에 관리처분 동의서 가면 막 1, 2년 걸려요. 안 하세요. 근데 그것만 바로바로 잘 해주신다면 충분히 10년 안에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게 15년까지 걸리는데 15년을 가는 건 조금 너무 많이 걸려요. 예, 지금까지 서울시에 재건축했던 사례를 다 평균을 내보니까 15년, 16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내로 끝나야 되겠죠. 누구십니까? 자, 다음.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할게요. 자, 물어보실 거는 뒤에 또 막 아까 분담금?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분담금 누구도 몰라요. 계획도 없는데 분담금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지금 다 학기는 안 된다는 애들 물어보시면 더 좋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편하게 해요. 부인하세요. 힘든데 지금 하시고 없으면 다음 끝냅니다. 끝낼까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은 잠깐만 제가 하고 안전진단 비용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안전진단 보고만해서 안전진단 신청했는데 물론 내로 지금은 한 군데서 떨어진 곳이 없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 비용 보고를 해서 신청했는데 2억 5천만 돈을 들여서 신청했는데 만약에 떨어졌을 때는 이거는 다 2억 5천에 대한 부담은 소유주들의 부담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떨어질 거 생각하시면 안 되죠. 네, 통과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신산시에 저진 게 18, 19단지가 있었잖아요. 했잖아요. 아마 저거 점수가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아마 D등급 나올 것 같아요. 2등급은 어려울 거고 비슷하게 나오면 통과되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들 있으세요? 네, 그쪽. 안전진단 내부를 보여줘서 사과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왕이면 안 하시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좋은데 없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게 리모델링 상태를 보지는 않아요. 그건 구조적인 부분, 설비적인 부분 때문에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어느 세대에 가면 아마 코어라고 해서 이 컴퓨터 벽을 이렇게 뚫어요. 동그랗게. 예, 그 안에 철근 상태를 또 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안전다 하고 나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거 안전다 어떻게 다 복구해줍니다. 복구 다 해줘요. 그리고 다 이거 설명드려요. 안전다 비용을 N 세대 있고 안 세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 걱정을 해요. N 세대만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재건축이 시되는 과정에서 분담금 산정할 때 아니면 시공사 선정이 되면 대부분 다 시공사 되면 시공사한테 대우를 받아서 그 비용 다 나눠줍니다. 낸 사람한테. 어쩌면 이자까지 쳐서 아마 주는 단지도 있어요. 이게 이자를 주는 게 원칙 아니라는 상관없는데 그딴 비용은 다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안 된다면 여러분 분담금 계산할 때 거기에 다 집어넣습니다. 저희가 그 관리직원을 다 듣도록 합니다. 본인 투자하시면 안 되죠. 큰일 나지. 아니 누구를 위한 재건축이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 전체 단지 재건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비용 낸 거에 대한 반드시 다 받습니다. 못 받더라도 분담금에 다 풀어서 다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저 되게 많으십니다. 네. 안내가 두 가지가 있죠. 네. 한 가지는 지금 저희 단지가 지금 양쪽으로 도로를 끼고 나가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단장은 좀 방향이 틀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 까먹었네요. 그래서 네네네. 그 도로로서 전시가 나가면 나쁜 거예요. 단점이 더 많아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택시가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대한주택공에서 공사에서. 근데 그 도로를 없앨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혹시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원 쪽에도 약간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롯데 단지가 원래 하나 단지로 해서 조비에 속에서 중과에 나는데 관리를 두 개로 나눠야 된다 이것이 난리가 나서 입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저희도 약간 고민이에요. 여기도 있고 여기 18, 19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저희가 아직은 좀 그게 하는데 그걸 조금 저희가 서울시나 국토부처가 좀 합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단지를 인정받는 게 좋아요. 근데 법 규정상 보면 단지를 두 개로 나눠야 돼요. 도로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의 단지로 있다 갑자기 나누면 안 되죠. 규모도 작아지고 또 단지에 나중에 아파트 가격도 하자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주에는 하나의 단지로 갈 것 같은데 의원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일단 한번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볼 예정이에요. 다음주에 한 개 단지로 같이 수령이 바뀌었죠. 왜? 처음에 한 개 단지였으니까. 네, 그죠. 토지 지분도 같이 돼 있어요, 공유로. 이게 남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건 저희가 해볼 테니까 좀 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야, 또 있어요? 추가적으로? 네. 아, 안 들려요. 마이크. 끄셨구나. 저희 일반 주민들은 네. 전문가 오해하는 얘기가 잘 모르는데 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일반 분양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올지 유출해 보시면 어느 정도 크다고 못 하시겠지만 다르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많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 아까 그 어디죠? 8단지 포레나가 92개, 거기가 88%를 294% 올렸거든요. 여기가 11평 14평짜리예요. 비싸요. 아파트일 때 5층짜리였고 그 30층짜리 293% 올렸는데 일반 부에 92개 나왔어요. 여기 참 근사치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걸 했다고 제가 또 그렇게 했다고 막 하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지금 몰라 아무도. 계획을 하진 않았어. 이게 정계획 때도 그 세대수가 확정이 안 돼요. 정계획 출입되고 나서 건축 계획을 다시 해요. 여러분한테 선호하는 평형을 다 조사를 해서 물어봐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 멀었어요. 그건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냥 상부적으로 하시고, 구청 팀장이 그렇게 했다가 아니에요? 저 그건 아니니까 그냥 상부적으로. 아마 그거보다 조금 못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잠깐만요. 네, 마이크 드립니다. 저희가 나눠서 있잖아요. 그거가 도로가 지하로 가고 위에를 저희가 돈을 주시고 하는 그런 이거는 그 비용을 지하화 시키는데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도봉구나 서울시에서 동의를 해준다면 그 비용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데 그거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지하화들은. 네, 안 돼요. 분담금도 많은데 또 그건 아니에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현 상태가 맞아요. 소위 마이크를 저희가 비용을 안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가능성이 있는데 부부와서 그렇지하는데 저희 단지하고 연결돼 있다면 종사역 같은 게 되도 아닙니까? 그런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그거요. 이제 종상향 부분하고 아까 또 세포 용적률 완화 부분하고는 저희가 추진할 그 단계가 오면 안일에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추진을 내서 업체가 또 선정이 될 거예요. 도시가 선정되면 저희가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이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때 되면 이제 다 준비해 설명을 다시 드릴 거거든요. 그때 아마 의견을 말씀해.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해서 방향을 못 잡아요. 죄송하지만 위에 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3시가 됐고 추진에 또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까지 끝나고 저희가 안전자 통과되면 또 이런 자리 또 마련할게요. 요청을 하시면 그때 또 뵙는 걸로 하고 다음 이제 우리 장경 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지위원장 장이용입니다. 저희 매달 설명회 오셨던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제가 했던 말 거의 그대로 하시죠? 네, 맞습니다. 안전진단 지금 제일 완화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천천히 하더라도 일단 안전진단 받아놔야 된다. 비용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안전진단 받아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코레나 노원 그다음 지금 3개 중 5단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현역 건설부동산 기자입니다. 코레나 노원 3개 8단지 때 제가 취재 직접 갔었었고요. 그때 코레나 노원 집값이 한 2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억 8천만 원, 많이 내신 분은 2억 9천만 원까지 분담금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8사를 받으셨어요. 그때 8사 가격이 주변 시세가 6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4억 9천만 원 내고 6억짜리 지금 받은 거예요. 지금 얼마죠? 저번 달에 12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우리 그 11평짜리를 그대로 놔뒀으면은 12억짜리 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시는 분담금이라는 게 집을 넓히는 비용인 겁니다. 어디 누가 시공사 뺏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15평, 17평, 21평 나 그대로 받아 살겠다 하면 일반 분양 많이 할 수 있죠. 근데도 공사비 우리 도봉구에서는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일반 분양 수익으로 공사비를 다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새 아파트인데 15평이에요. 안 팔립니다. 누가 15평짜리 새 아파트 사겠어요, 그죠? 수유, 칸타빌레, 정부에서 사준다 그런데도 가격 보면은 3억도 안 되잖아요. 3억짜리 여러분 분담금 1, 2억 내고 3억짜리 아파트 받으시겠어요? 지금도 3억인데 그러면은 1억 5천만 원, 2억 손해죠. 근데 여러분들이 24평, 27평, 30평 받으면은 지금 24평 아파트가 보려는 5원 이쪽에 지금 9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15평 사시는 분 3억 5천만 원 시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많이 나온다 해서 분담금 4억 나온다고 하면은 그죠? 7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3개 중 5단지 5억에 저번 달에 거래됐다고 아까 팀장님 말씀해 주셨죠. 5억에 사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5억에 사겠습니까? 11평짜리 집을 5억을 내고 주고 내가 사서 분담금 5, 6억을 내도 11억을 내도 12억짜리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분담금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공사비가 한 1, 2년 전 대비해 가지고 36% 40% 오른 상태입니다. 집값은 떨어졌죠. 박혔죠 바닥으로.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최악의 상황에서 계산해보니 내 받는 새 아파트 가격이 내가 돈 내고 받는 새 아파트 가격이 이득이 있다. 그 단지는 재건축을 지금 당장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돈을 내는데 이득이 안 된다. 그럼 좀 고민해봐야겠죠. 근데 제가 전문가분들 자문을 구해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많이 나오면은 진짜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한 4억 나올 수 있다. 그걸 줄이는 것이 또 우리의 역할이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4억 후반대 샀는데 4억 더해서 21평짜리를 32평, 30평으로 바꾸면은 이득인 거예요. 여러분들 초기에 여기 입주하셔가지고 분양 전환하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팔아도 이득이잖아요. 근데 이게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은 상계 중 5단지처럼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때 파시고 15평보다 더 넓은 17평, 18평, 20평으로 이사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래도 난 청와산 너무 좋아가지고 살아야겠다. 자식들을 우리 연끌하잖아요. 저도 연끌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랑 연끌해서 샀고 그렇게 해서 이 아파트에서 제 자식도 나와서 학교도 보내고 이렇게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로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이 분담금이라는 게 여러분들 뜯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내 집을 넓히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그 새 집이 여러분들이 직접 거주하실 수 있는 집이고 또
자식들, 손자들에게 물려줘서 이게 100년, 1000년 앞으로 이 재건축이라는 게 지금 아파트 지을 때는 막 지었어요. 사실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지을 때는 되게 꼼꼼하게 짓고 최근에도 건물 막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튼튼하게 짓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들이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게 무너진 아파트를 지었는데 제가 건설 부동산 기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고 우리들이 내는 돈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공사, 그런 협력업체를 선정해서 갈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거짓 없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예상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전화 메일 받고 메일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하나하나 있더라도 비밀 없이 여러분들한테 저 그냥 덮고 믿으시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단지 주민들이 모두 재건축 전문가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제가 장비용이지 않습니까? 네이버에 제 이름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재건축 책도 썼어요. 아까 팀장님 말한 그 팔기 좋은 네 가지 시점이 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시기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시점에서 집을 파실 분들은 파셔도 괜찮다. 그리고 나중에 이주 나가실 때도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전세로 일단 기본적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우리 방학동 이쪽에 보면은 그 서울시나 LH에서 매입해서 21평짜리 집들 이렇게 매입 임대주택, 행복주택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은퇴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택으로 잠깐 월세로 나가셨다가 새 아파트로 입주하셔도 되는 겁니다. 건물 부수고 짓는 3년밖에 안 걸려요. 나머지 다 행정 절차입니다. 그 행정 절차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것에 있어가지고 제가 앞으로 조합에 또 진출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민으로 있는 한 여러분들한테 어떤 단체보다도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는 데 앞장서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팀장님한테 못 물어봤던 거 조금 재산적인 측면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다 해소되셨나요? 그러니까 안전진단 모금 빨리 해서 그리고 제가 아까 김재섭 위원장이랑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1000가구가 넘기 때문에 우리 부지의 30%를 녹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30%를 뺏기는 거예요. 이거 개선하면은 분담금이 1인당 1억에서 2억 정도 줄어들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이거 계산하는데 제가 실력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표준건축비 임대주택을 우리가 서울시나 H에 각각 파는 가격의 기준 이것도 끌어올려서 우리의 분담금 어차피 저도 분담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담금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또 우리 추진위원들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다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고 이 사람들 사심 없는 사람들이 나서서 할 때 힘을 실어주시고 지금 모금부터 나서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녹지가 저희가 다른 은평구, 관악구 이런 데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공원이 없어요. 거기는 당연히 재개발하면서 녹지를 만들어야 되는 동네입니다. 근데 우리 노원구, 도봉구는 이 도시를 만들 때 택지 사업이라는 걸로 해서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계획 도시예요. 계획을 할 때 아파트 여기 집어넣고 여기 맞춰서 공원은 어디 집어넣고 우리 노원구, 도봉구 보면 곳곳에 공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우리도 초안산 이런 거 테니스장 다 만들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녹지 깜으로 가시면 안 되죠. 우리도 비오톱이라고 그린벨트 같은 게 우리 단지 내에 있어요. 거기에 지금의 테니스장, 운동시설, 좀 더 시설 계산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너무 과도한 이미 택지가 개발될 때 여러분들이 주변에 공원 만드는데 돈을 다 냈는데 왜 또 1700세대 그대로 또 기준으로 해가지고 녹지를 내놔야 되느냐. 그래서 가구 구수가 늘어나면 만큼 공원 공급하는 건 알겠다. 근데 기존에 이미 공원을 공급한 우리 주민들한테 왜 또다시 공원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이게 합리적인 이야기고 이게 공원 녹지법이라고 되게 오래전에 제정된 법입니다. 근데 왜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못했느냐. 이 택지 도시가 재건축하는 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노원, 도봉, 일기 신도시가 90년대 초중반에
공급되는 도시들이잖아요. 얘들이 재건축을 이제 시작하니까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정비계획 입안하는 위원장님들은 이제 알고 있어요. 이제 조금씩 딱 도시계획업체한테 문의했더니 공원 이만큼 해야 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고 이걸 개선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정계나 그리고 국토부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자로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는 내 개인 단지 사역이 아니라 이거를 개선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재건축할 때마다 밀림에 가서 살아야 돼요. 30%씩 계속 뺏기니까 이걸 개선해야 되는데 이거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이기 때문에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안전진단 통과시켜주시면은 1, 2년 내에 그 안전진단 진행되는 동안 그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찾아가서 민원도 넣을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여러분들한테 조합 설립 동의서뿐만 아니라 그런 법 청원, 개정 청원 동의서도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면은 우리 노원, 도봉, 일기신도시 힘 합쳐서 개정 요구하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불합리한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개선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분담금도 제가 봤을 때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그런 것들까지 큰 틀에서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말로 우리 추진위원 어떤 단지 제가 10년 동안 지금 기자를 하고 있는데 건설 부동산에서만 지금 7, 8년 했습니다. 이 겪어본 단지들 중에 최고의 사심 없고 최고로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기자이기 때문에 제가 돈 받아먹으면 김명락도 이거 아니에요. 제가 있는 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추진한다면은 나중에 정말로 명품 단지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봉구에 삼성, 레미안, DL, 롯데 다 달린 단지는 우리 단지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건설사 데리고 와라.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삼성공사 이런 데 데리고 오면 공사 비싸요. 그러면 얘가 왜 비싼지, 얘는 왜 저렴할 수 있는지, 이게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이고,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주민들의 편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도 있고 모든 것 조합장, 임원 그리고 시공사, 협력업체까지 모두 여러분들 손으로 뽑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 아파트는 장기용이가 100명이라도 안 되는 단지다. 5원석이 100번 태어나도 안 되는 단지다.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주면 저가 없어도 잘 올라갑니다. 저는 그렇게 되는 데까지 힘을 쏟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저희 여기 QR코드 보면은 지금 아까 안전진단 모금을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셔가지고 딱 비추면은 바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입금에 동참을 해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단지 입구에 플래카드 현수막으로 분홍색 현수막 달아놨잖아요. 거기 계좌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안전진단 모금에 동참해 주시고 저희가 나중에 조합 설립 때 모금에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현수막 단지 공짜로 한 말이잖아요. 저희 다 홍보비를 또 다 내주셨고 상조를 해주셨거든요. 이런 분들 명단을 공개해서 누가 기여를 했고 누가 뒤에서 돈도 안 내고 조합장 하려는 놈이 누군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다 공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